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루에 많이 오른 상황을 아마 처음 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자로서 도대체 이런 흐름이 왜 나오는 거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산 증인으로서 네, 뭐 저는 전혀 놀랍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그냥 막 올랐네 정도. 제가 어제 이제 라이브를 했어요. 라이브를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라이브 했을 때만 해도 뭐 미국 시장이 뭐 거의 뭐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다. 왜?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그때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어제 S&P 500이 세 번째로 가장 하루에 많이 오른 날인데요. 지금 세 번째, 그죠? 어제 4월 9일 날 9.52%가 올랐는데요. 자, 1등, 2등이요. 다 2008년도예요. 10월 13일, 10월 28일. 자, 이때가 아마 구제금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구제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워킹하는 어떤 시점이었는데요. 11%, 10.7%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다는 거죠. 예, 이때 많이 봤다. 팬데믹 때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팬데믹 때는 정말 아주 짧게 지나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2009년도 장도 봤고, 예, 2008년도 11월 또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리먼 때, 2008년도 리먼 때 이렇게 큰 충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그때 정도의 변동성이다. 근데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게 리먼처럼 빠지냐 이게 아니고요. 그때 마이너스 50% 갔잖아요. 이 정도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충분히 가격의 조정은 반영이 돼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9% 오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또 마이너스 9%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자신 있게 야, 이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왜 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라이브는 다시 보기는 공부탁지 등급 이상만 된다는 거 좀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2018년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1기죠. 첫 번째 시즌 1인데 이때 보면은 자, 2018년도 돼가지고 주가가 뭐 계속 빠집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제 뭐 세탁기, 뭐 철강 이런 제품의 관세 전쟁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협상을 뭐 미중이 또 협상해요. 이때는 또 반등도 하고 이렇게 와리가리 합니다. 박스권. 그러다가 또 6월 달에 관세를 25% 관세 부과하고 급락하죠. 또 와리가리 합니다. 근데 시장은 페드 풋을 기대했지만 페드 풋을 기대 안 했죠. 이때 페드 풋을 기대했지만 페드에서 그거에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급락. 네, 이때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죠. 그러면서 장 굉장히 안 좋았어요. 18년 말부터 19년 초까지. 그러다 갑자기 12월 달에 말에 G20에서 미중 관세를 90일 유예합니다. 너무 비슷하죠. 어제랑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고 90일 유예를 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죠.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고 반응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죠? 5월 달에 트럼프가 바로 그냥 관세를 재개합니다. 번복하고 또 급락하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협상을 또 재개한다면서 또 오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10% 추가 관세 또 매깁니다. 3천억 불에 또 급락.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트럼프가 90일 유예한다고 했어요. 그죠? 90일 유예한다고 했죠. 유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말을 바꾸지는 않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고 지금 90일 유예했다고 지금 안도레를 보인 이유는 그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종목 단에는 뭐 3, 40%, 4, 50% 빠진 것도 많고 한국도 고점 대비 한 15%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라이징 된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번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무역전쟁의 사이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역전쟁.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과 굉장히 터프한 상황을 보냅니다. 그죠? 터프하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관세를 서로 지금 보복관세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또 마켓셀, 그죠? 전쟁, 무역전쟁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어제까지 그런 상황이었고, 그저께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정부가, 야, 우리 협상 잘할 수도 있어. 유예할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어제 던진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제 4월 9일 어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랠리를 한 거죠. 미국은 어제 했고 우리는 오늘 랠리를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하지만 진전이 안 돼.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잘 해결돼서 증시가 안정을 되찾길 바라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더 연장될 수 있고 오늘같이 파괴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 어제 미국 증시처럼 항상 그러니까 변동성이 평소에 한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배. 근데도 TQQQ 이런 거 이제 3배짜리 많이 사셔서 어디 수익 났다고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옛날에 TQQQ 3배잖아요. 지금 10배인 거예요. 10배, 9배의 변동성을 감내하기에는 좀 터프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매매를 잘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때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의 팩트체크입니다. 지금. 자, 2025년도에 자, 우리가 관세 하는데 도대체 관세가 왜 문제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했다. 그럼 S&P 500의 순이익이 16%나 감소합니다. 자, 이익이 16% 감소하는데 지수가 오를 리가 만무하죠. 어려운 거죠. 그죠? 만약에 보편관세만 10% 한다. 지금처럼. 그러면 S&P 500의 순이익은 6%. 이 정도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조정에 반영이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수입 비중이 한 13% 돼요. 이거의 관세율 지금 125%잖아요. 전혀 협상하지 않고 125%를 때렸다고 하면 2분기부터 미국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25%가 됩니다. 전혀 바뀐 게 없다. 똑같은 겁니다. 상호관세 25%랑. 그래서 S&P 500의 순이익은 여전히 15% 정도 감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자, 상호관세가 90일 유예했잖아요. 언제나 번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현재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거고, 지금 EU가 4월 15일부터 1차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별다른 액션이 없어요. 이때부터 미국의 수입품, 철강 이런 거겠죠? 10에서 25% 부과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아본다면 예전에 2018년도에도 중시가 안도 랠리를 보냈을 때는 이 문우신이 약간 온건파입니다. 그러니까 문우신이 아무래도 좀 캐피탈 마켓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우신 때도 좀 온건파였을 때 협상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도 지금 베센트가 아무래도 지금 조금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소로스 펀드의 매니지먼트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헤지펀드 경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온건파가 잡은 건 그나마 시장은 다행이다 라는 거고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방산과 조선 관련된 BOA 레포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4가지 이슈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이 이슈가 완화됐다는 거죠. 최근에 그 제3자 배정으로 일부 돌리기로 했죠. 1조 이상을. 그리고 올해 매출 30조, 영업이익 3조 가이던스를 확정했고 1분기 실적도 컨센이 4,500억인데 5,500억이 납니다. 5,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에비타를 올리고 멀티플을 올렸고 그다음에 신규 수주가 늘어난다. 자, 하나 에어로 유상증자 했을 때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저도 기분은 별로지만 상당히 언짢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유상증자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주가는 유상증자 전 주가가 72만 원이었는데 오늘 77만 원 정도예요. 그죠? 다 회복을 했다.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조선 관련된 보고서도 이제 BOA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근데 설령과 화물 적재량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미국이 중국 선박에 이제 그걸 부과를 하는데 설령과 선박, 이 설령과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설령과 이걸 한다는 거는 설령은 젊은 베이스로, 그러니까 최신 베이스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고 화물 적재량도 큰 거. 최근에 중국이요. 최근 배의 선대 5% 차지할 정도로 거의 발주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겨냥한 거고 신조선에 좀 부담을 주는 내용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조선사한테 5월에 미국의 벤처 글로벌사가 LNG 12척을 운반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이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조선 3사의 미국 LNG 업체와 4.5조 LNG 건조 협상을 한다. 12척이죠 최대.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삼중, 하나오션 방문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보세요. 스펜더 얼라도 머니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어디다 돈을 많이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선물 시장의 특이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1.8조 정도까지 매수했어요. 1.8조. 1.8조. 자, 대부분이 아마 그 쇼커버, 그 손절매일 겁니다. 손절매. 최근에 외국인이 좀 무리했어요. 무리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유예하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아침 내내 커버하다가 장 막판에 30분을 앞두고 1조 가까이를 던집니다. 마이너스 1조를 던지고 이거를 기관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의 자전거래성으로 좀 돌았다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이 13,000계약 거의 1조 정도 되고 외국인이 1.8조에서 1조로 준 거죠. 그래서 8천억 내외로 준 거죠. 그래서 외국인한테 기관이 투신이 1조 정도 받아갔다. 보통 투신은 이렇게 선물 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큰 기관에서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나. 그러면 기관들이 보통 선물로 먼저 삽니다. 왜냐하면 이 1조라는 큰 금액을 바로 시장에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먼저 산 다음에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결제 약정 보시면요. 오늘 2만 계약 가까이나 줄었어요. 이거는 대부분 신규 포지션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 거죠. 그동안 선물을 매도했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을 안 좋게 보고 숏을 쳤던 것들을 오늘 순절만 한 거고 매수해서 커버한 거고 아니면 그동안 그래도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개인분도 있을 거고 뭐 일부 기관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포지션이 오늘 장이 급등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한 거다. 그 두 가지 그 포지션 때문에 미결제가 이렇게 2만 계약이나 줄었다. 2만 계약이면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만기라. 물론 오늘 뭐 여러 가지 옵션 만기도 있고 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선물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좀 길어진데 끝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좀 샀죠. 오랜만에 샀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어제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면 이제부터는 관세 피해를 받았던 뭐 테크나 자동차나 전력기기 그런 것들이 급반등하면 그동안 좋았던 조선이나 방산, 의료기기, 미용기기 같은 회사, 바이오는 좀 안 좋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이 오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었는데 산 종목을 보세요. 하나에어로, 방산, 현대중공업, 물론 한익 샀지만 조선, 그리고 ABA바이오, 요새 가장 핫한 바이오죠. 롯데, 방산, 카이, 한조해, 조선, 넥선, 방산, 그러니까 조선 방산을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의 리스크가 줄면 오히려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주도주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정이 계속 있어서 좀 급하게 좀 찍었는데요.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제 이제 밤 늦게 라이브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좋은 질문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슈가 있으면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라이브 다시 보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탁주 등급 이상부터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벚꽃도 잘 폈으니까 벚꽃 구경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